네,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학수고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이라는 긴 연휴가 시작되고 있죠. 첫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특강으로 실사자를 하고 있는데 실사자의 대강은 이제 강의를 했고 나머지 것들 가운데서 빠진 글자들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사자는 약자가 있죠. 밑에 거를 떼버린 요거 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글자 거물 현자가 있습니다. 요 약자도 요걸 떼버린 거예요. 언제 대표적인 글자 보시면 이 뒤후자, 이 뒤후자에 위에 있는 글자 요것이 여기 발이잖아요. 여기 실이죠. 발목을 묶어 가지고 제수나 포로를 발목으로 묶어서 끌고 가는 장면이죠. 이게 뒤처지다. 한 줄로 쭉 가고 이렇게 일렬로 서 있으니까 뒤쪽, 뒤후자, 전후, 천천할 후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이 무슨 글자예요? 즐거울 락자, 즐길 락자잖아. 오락할 때. 요거는 이제 오락도 되고 악기 그러면 음악할 때 풍류악도 되고 또 오락하면 즐길 락자도 되고 요산 요수하면 좋아할 요자도 됩니다. 악, 락, 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요악, 즐길 락. 뭐 악이나 락은 두음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여기도 보시면 요게 뭐예요? 그렇죠. 실사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줄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해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서로가 부딪혀서 딱딱딱딱딱 소리 나게 하는 그런 악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기니까 악기를 연주하니까 뭐예요? 음악의 풍요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악기를 불고 뭐 악기를 치고 한다는 것은 논다는 거잖아요. 잔치를 벌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락에 즐길 낙자고 그 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죠. 예전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런 날 되면 뭐 일도 쉴 수 있고 볼거리도 생기고 하니까 좋아했겠죠. 요산 요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사의 약자다. 묶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작을 요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작을 요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꽤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글자지만 이 작을 요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씁니다만 그러죠? 요게 끈을 단자고 이을 개자고 요것도 다 실사의 약자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치원 할 때 이 글자 쓰죠? 유치원 할 때 요 유자가 뭐예요? 유치하다, 어릴 유자죠. 한 가닥 실은 그 힘이 미약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어릴 유자, 극할 유자, 유아 합니다. 작을 요자는 실사자의 약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산유곡 할 때 극할 유자, 아득할 유자 보시죠. 요 글자는 요 안에 있는 요 글자가 이렇게 생긴 요 글자가 매산자가 아니고 불화자입니다. 불화자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롱불에 아주 깊숙한 산 속에 호롱불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호롱불에 이 심지에서 불꽃이 지금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이 타들어가는 모습에 이것이 지금 마지막 불꽃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대고 심지가 흔들리면서 꺼질랑 말랑 그러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방안이 어두웠다가 약간 환했다가 보일랑 말랑
그래서 그윽하다, 아득하다, 멀리 보인다. 그래서 심산유곡. 또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니까 뭐예요? 유령 할 때도 그윽할 유자, 아득할 유자 씁니다. 네, 요거는 뭐 이미 강의들을 다 해놓은 것들이니까 그것이 약자라는 거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는 또 뭐예요? 거물현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손, 현관할 때 거물현, 그칼현 그립니다. 손자의 손자가 아득하게 떨어져 있는 자식이잖아요. 현손입니다. 이 한 가닥 실은 여기 멀리서 보면 보일 듯 말 듯 해요. 그죠? 한 가닥 실이 이 가늘고 이러면 보일 똥 말똥. 그래서 이거는 거물 흑자와는 다른 뜻이에요. 거물 흑자는 이 뭐 온몸에 굴뚝에서 막 그 연기가 올라가서 끓는 모습이라고 하면, 요거는 한 가닥 실이 보일 똥 말똥. 그래서 검다라는 것이 그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활이 들어가면 뭐예요? 활이 들어가면 하현, 상현, 시위현자입니다. 활줄이 말입니다. 활줄도 보통 하나잖아요. 활을 쏘고 나면 활줄이 흔들리죠. 탱 하면서 이게 파르르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그래도 이 가늘면 더 안 보이는데 막 흔들리니까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그렇죠? 아득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갖다 써서 뭐예요? 활이 들어가면 시위현자입니다. 상현달, 하현달 그러죠. 그 다음에 악기줄도 보면 어때요? 검은 거 같은 것들, 악기줄, 그죠? 실사 들어갔죠? 악기줄도 튕기면 활줄과 마찬가지로 팅 하면서 흐릿흐릿하게 어릿어릿 보이죠? 악기줄 현입니다. 현악기, 관현악 이를 듣습니다. 이 현자는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그 현악적이다, 네? 현악적이다 이런 말 쓰죠? 뭐예요? 거리가 들어갔죠? 사거리에 서서 막 썰 풉니다. 엄청나게 뭘 많이 아는 것 같아. 현혹하죠? 네. 그러니까 자랑할 현자입니다. 자랑할 현. 그 시장 사거리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현학적으로 막 정말 뭐 이거 사면 뭐 엄청나게 뭐 될 것 같고, 몸속에 있는 뭐 기생충이 다 빠질 것 같고 말이야, 썩은 이빨이 이 썩은 게 다 깨끗해질 것 같고, 막 예전에 시장통 가면 그 약장사들이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말빨이 센 거예요. 많이 알아, 엄청나게 알고. 그럼 시골 총사람들 볼 때는 아주 혹하잖아요. 자랑할 현자인데 현학적이다 할 때 써요. 자기의 알물, 지식을 남을 정말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뜻이겠죠. 자랑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글의 군중들을 현혹하는 모습에서 현학에 자랑할 팔현자입니다. 이런 글자들을 통해서 실사자의 약자인 요 글자도, 그 다음에 요 글자도 어릴 유자, 그 다음에 검을 현자도 다 실사와 동일한 글자다, 비슷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은 염색을 내서 색을 표현할 때 실을 염색해서 색줄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옷감을 짜면 형형색색의 옷감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사를 물들여서 옷감을 만들던 그 장면 때문에 실이 색깔과 관련된 글자에 많이 사용됩니다. 감청색,
달 감자 썼죠? 그 다음에 자주색, 자주빛 자자에 썼죠? 그 다음에 소질이 있다. 힐 소자, 본디 소자, 힐 소자에 썼죠? 그 다음에 만산 홍역, 붉을 홍자에 썼죠? 그 다음에 푸를 녹자. 네, 푸를 녹자에 썼죠? 네. 이 갈색 할 때 이 배옥 갈자는 오드이자입니다. 옷도 천이잖아요? 네, 갈색 할 때. 갈색 갈자, 배옥 갈자입니다. 자, 감청색. 요 달감은 뭐예요? 혓바닥 모형이죠. 혓바닥에 어떤 그 과일들을 먹다 보면 감청색처럼 포도 같은 거 먹게 되면 혓바닥이 포도색으로 물들잖아요. 감청색. 예. 발음교로만 쓴 건 아니에요. 이자자는 발음교겠죠. 자색. 그 다음에 힐소자는 실타래를 이렇게 들고 염색의 약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실은 지금 어떤 색이라는 얘기예요? 백색.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묻어있지 않은 색. 그래서 소질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부터 이제 소질을 개발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색,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 수 있는 거예요. 본디소자. 그래서 이게 본디소 힐소가 된 겁니다. 염색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도화지는 지금 흰색이지만 거기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소질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다 달라요. 어떻게 염색하느냐, 어떻게 가꾸느냐, 가공하느냐, 능력을 개발시키냐, 공부하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본디 소자입니다. 소질이 있다. 다 소질이 있어요. 뭐의 소질이 있는지 잘 몰라 그렇지. 본디소 바탕소입니다. 그 다음에 붉을 홍자는 요 장인 공자가 발언교육 같아요. 요거 녹자도 발언교육이긴 하지만 깎을 녹자는 깎을 녹에서 볼 수 있듯이 나무를 이렇게 홈을 파는 장면, 나무 껍질이 벗겨지면서 나무의 껍질 안에는 반드시 푸른 색깔, 녹색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갖다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어찌 갈자는 갈색 배옷 갈자인데 상복이 배옷이었잖아요. 그래서 배옷 여기 갈자가 어찌 갈자가 지금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지금 우는 장면이니까 초상난 모습이 또 연상이 되죠. 연관성이 있는 발언교입니다. 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자수의 수노타, 뭐 물란하다, 무늬문자, 그 다음에 현란하다. 자수는 워낙 사용되는 글자가 없어서 수자에 실사가 들어가고, 현란하다 할 때 현자, 눈부시게 할 현자. 눈부시게 할 현자가 재밌어요. 실사자에다가 열을 순자 씁니다. 현란하다. 현란하다 할 때 열을 순자를 씁니다. 이 실사자가 왜 현란할 현자에 쓰이느냐? 이것은 문의현자, 문체현자, 눈부시게 할 현자인데 이 글자가 뭔 글자예요? 열을 순자. 자, 그러면 이 시를 얼마 동안 염색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들인 이 실, 다양한 실, 현란하죠? 그래서 현란에 눈부시게 할 현, 무늬문, 문체, 현자입니다. 휘장에 아름다울 희, 묶을 희에도 실사가 들어갔고, 회화, 그림 해자에도 이 그림 해자, 회화 그러죠? 그림 해를 회화에도 그림 해에도 자수로 옛날에는 보통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종이지에도 실이 들어가요. 이 종이지에 왜 실이 들어갔느냐? 이게 C자잖아요. 예전에는 종이라는 게 파피루스 아시죠? 파피루스는 그 에집트에 있는 그 풀, 그거를 이제 섬유질을 이용해서 아마 가장 그 역사에 나타난 초기 형태 종이겠죠. 파피루스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보면은 그 우리가 옛날에 그 창호지는 전부 다 문창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이나 창이나 다 뭐로 했어요. 그 섬유질 나무의 그 섬유질을 이용해서
이 종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다음 창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포라든가 뭐 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섬유질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마치 이 종이긴 종인데 오늘날 종이가 다르게 뭔가 이렇게 줄이 그런 그 섬유질이 남아 있어요. 요런 이 실의 근본이 종이의 근본이 뭐예요? 실가처럼 실이다. 그래서 이게 종이 지가 된 겁니다. 지면.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요즘은 뭐 옷값이 정말 거의 바닥이라기도 과언이 아니죠. 엄청나게 좋은 옷들도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철지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아주 싸져요. 저희 집사람은 저 아름다운 가게 가서 옷을 많이 사는데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옷 엄청 싸더라고요. 도저히 그 가격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들이지 말라고 해도. 근데 과거에는 이 실이나 천 이런 것들은 특히 비단 이런 것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아주 귀금속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세금으로 바치죠. 그래서 납세하다 할 때 납자가 드릴 납자에 이거 씁니다. 납세. 세금이 뭐예요? 벼, 농작물. 세금이 뭐예요? 그렇죠. 천, 실. 드릴 납자에 납세하다 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 그 요번에 그 참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라 그래야 되나요? 총재가 보통 그 이번에 이제 저도 뭐 이 여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안 두다가 이번에 뉴스에 나니까 올라오는 사진들 보니까 그 비단으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아주 고급 비단으로. 비쌀 거예요. 그럼 보통 예전에도 왕이나 뭐 왕비나 공주나 고관 대작들은 다 그런 것들로 즉 치장하는 것들로 신분이 드러났어요. 비싼 걸 걸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부자들은 걸치는 게 좀 틀리잖아요. 우리 같은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명품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전에도 못 들은 건 아니지만 명품 들었어도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명품이라고 가방이 명품이라 그러고 뭐 옷이 명품이라 그러고 구두가 명품이라 그러는데 가격이 제가 알던 가격의 최소 10배에서 수십 배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들 아주 비싼 옷들 입죠. 이런 비싼 옷을 입는 사람들은 태도가 어때요? 작태가 어땠습니까? 여유작자가 날 때 이 작자 써요. 너그러울 작자입니다. 이 탁자가 높을 탁자잖아요. 높을 탁자잖아요. 그죠? 이 높은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 그래요? 애도한다 그러잖아요. 슬퍼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런 높은 사람이 죽을 때 애도한다는 말 쓰는 거예요. 개가 죽었을 때 애도한다는 말 안 하고 길가에 뭐 불황자가 죽었을 때라든가 일반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한다는 말 잘 안 써요. 근데 높은 사람이 죽으면 애도한다 그래. 높을 탁자. 높은 사람이 고급 실로 짠 비단 옷을 입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여유는 인간성에서 나오는 여유라기보다도 그렇게 뭐 공공하게 살아오지 않았고 아둥바둥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그게 배어 있어요. 여유로움이. 여러분 또 부자가 되거나 아주 많은 지식을 쌓게 되거나 또 인품이 아주 또 덕을 쌓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갖고 있는 게 많아지면 여유로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잘 살다가 없어지면 좀 또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아주 어렵다가 좀 돈이 생기면 여유로워지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유로울 작자입니다. 너그러울 작자, 여유작작, 작태할 때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사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실사자가 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묶을속자. 이 묶을속자는 여러분들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묶어 놓은 모습이에요. 나무까지, 나무 장작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옮기기 쉽게, 운반하기 쉽게 하나로 묶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실사를 안 쓰는 거죠. 요것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뭘로 묶었을까요? 끈으로 묶었겠죠. 네. 이럴 때는 실사를 굳이 안 써도 요 글자 자체가, 그림 자체가 묶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동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루에 앞뒤를 묶어서 물건을 집어넣고 자루에 앞뒤를 묶어놓은 모습이에요. 이 동자가 동역동자가, 그러니까 자루에 짐을 넣고 뭐 곡식을 대부분 자루 안에 곡식이 들어가 있겠죠. 곡식 자루를 집어넣고 앞뒤를 위아래를 묶어놓은 모습이에요. 동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똥시 그러면 그게 물건이더라고요. 똥시 그러면 그게 물건이야. 네. 중국에서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동자가 물건을 넣어둔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조인 할 때 이 글자 쓰잖아요. 마을조자, 모리조자, 간청조자, 성조자인데 법조인 육조판서, 병조판서 할 때 이거 씁니다. 이 글자는 쉽게 말하면 이 동자 두 개에 그 다음에 여기에 구유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게 자루라 그랬잖아요. 자루에 물건을 넣어놓은 자루 두 개가 이 구유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콩 삶은 걸 넣었거나, 예? 그러면 이제 콩 삶은 걸 넣어갖고 이제 이걸 쭉 짜면 여기서 안에서 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막걸리 할 때도 막걸리 밥을 삶아가지고 쌀을 쪄서 이 안에 집어넣고 쭉 누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뭔 모습이에요? 구유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법조에 쓰였느냐? 죄인들을 쥐어짜면 엑기스가 나와요. 사실이 나오고 불어요. 그래서 공물을 짜는 모습에서 이 조자가 관청조자, 법조인 할 때 관청조자, 무리조자, 마을조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실사자가 안 들어갔지만 묶는다라는 뜻이 있는 글자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 글자 보시죠. 이 글자도 여 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실사 약자 들어가 있죠. 뭔가를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요 밑에 있는 것이 쌍쌍투 관그릅니다. 양쪽으로 따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귀가 들어가면 뭐예요? 연립, 국제연합, 연립정부할 때 연이을, 이따을 연자입니다. 이따을 연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상대방 자기네들이 이미 부순 적진에 죽은 이 군인들의 귀를 잘라가지고 엮어서 이 귀만 엮어서 귀무덤이라고 들어보셨죠? 쌍으로 만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르륵 이어져 있으니까 연립된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문자를 집어넣으면, 자, 국경에 대문이 딱 이렇게 있어요. 국경의 대문에 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아예 묶어버렸어. 못 드나들게. 그래서 이게 뭔가 빗장 관자, 다들 관자. 통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빗장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 열어주는 거죠. 관문 세관할 때 빗장 관자, 관계할 관자, 다들 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글자들은 비록 실사가 들어가지 있지 않아도 묶는다의 뜻이 다 있는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석 특집으로
시일과 관련된 글자들을 대충 살펴보셨습니다. 몇 글자 빠졌습니다만 실사자 편에 가시면 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글자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은 한자 조자 원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시리사자만 쫙 모아서 공부하고 소수자만 쫙 모아서 공부하고 이것은 더 복잡합니다. 제가 이미 강의해 놓은 1급 한자 1강, 2강, 3강, 4강 그 순서로, 즉 하나의 그 기본 글자를 쭉 해서 공통 글자를 모아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 지금 추석 특강은 한자의 조자 원리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